여러분, 매일 씻고, 매일 먹고, 매일 걷습니다. 그런데 매일 무시당하는 네 군데 몸속 비밀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곳들을 단 5분만 관리하면 혈압이 내려가고 다리 붓기가 빠지고 머리가 맑아진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됐습니다. 저는 올해만 해도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한 의사입니다. 주말엔 손주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평일엔 진료실에서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납니다. 선생님, 무슨 약을 드시길래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세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나 제 대답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비싼 약도 해외 영양제도 아닙니다. 평생 무시당했던 신체 내부의 내 부위 이곳을 관리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70세 이후에 모든 통증과 피로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60년간 환자들과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80대의 이 습관을 시작해도 통증이 사라지고 혈압약을 줄이고 지팡이를 놓고 다시 공원을 걷는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실제 제 몸으로 증명한 건강 비밀 내곳 관리법을 공개합니다. 오늘 밤 단 5분, 내일 아침 당신의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진짜 건강의 열쇠를 놓치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름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 다리가 붓고 저린 건 나이 탓이지. 밤에 두세 번 깨는 건 당연하지. 정말 그럴까요?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상담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불편해지는 증상들의 절반 이상은 몸의 특정 부위 관리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피부 장벽이 얇아져 쉽게 건조해지고 근육과 근막은 뭉쳐 뻣뻣해지고 혈액과 림프 순환은 점점 느려집니다.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 결국 발은 붓고 어깨와 목은 돌덩이처럼 뭉치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를 단순히 나이라고 치부하며 방치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관문 역할을 하는 5곳이 있습니다. 바로 발, 겨드랑이, 서해부 또는 허벅지 안쪽 등 두피입니다. 이 부위는 단순히 살이나 근육이 아니라 혈관과 림프, 신경이 집중된 교차로와도 같은 곳입니다.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열차의 환승역처럼 이곳이 막히거나 긴장되면 전신이 영향을 받고 반대로 이곳이 뚫리면 몸 전체가 가볍게 살아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관리 방법이 결코 복잡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도 어려운 의학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청결, 보습, 가벼운 자극, 단 3가지 원칙만 꾸준히 지켜도 됩니다. 발을 따뜻하게 풀어주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다리 부종이 줄어듭니다. 겨드랑이를 순하게 관리하면 면역 시스템이 깨어납니다. 서해부 즉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혈액과 림프 순환이 회복되고 간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등과 두피를 마사지하면 뇌로 가는 피에 흐름이 활발해져 기억력과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즉, 부위 관리는 곧 전신 건강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많고 늦었어 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것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 여러분의 근육, 여러분의 신경계를 직접 지키는 방법입니다. 발, 겨드랑이, 서해부, 등, 두피. 이 5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는 순간 나는 늙어서 힘들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내 몸은 변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찌릿하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경험을 하시죠?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가 아닙니다. 혈액과 림프 순환이 막히면서 발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 2분, 저녁 3분, 딱 5분만 투자해도 이 불편이 훨씬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가락을 활짝 벌렸다 오므리기를 10번 반복해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동작 하나만으로 발바닥 근육과 작은 혈관들이 깨어나면서 하루 종일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은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쓸어내린다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1분 정도만 해도 아침에 흔히 느끼던 발바닥 통증이 한결 줄어듭니다. 아, 오늘은 덜 아프다.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 하루 종일 걸으면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죠. 미지근한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족욕을 10분에서 15분 해주시면 혈관이 열리면서 하루 종일 막혀 있던 순환이 풀려요. 단, 당뇨가 있거나 감각이 둔하신 분들은 반드시 온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족욕 후에는 꼭 발가락 사이를 꼼꼼하게 말려주세요. 수건으로만 닦으면 습기가 남기 쉽기 때문에 면봉이나 드라이기, 찬바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뒤꿈치에 보습제를 얇게 발라서 갈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셔야 합니다.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걸으면 발 건강은 물론이고 무릎, 허리까지 부담이 커지니까요. 아침 루틴은 발바닥 통증을 줄이고 저녁 루틴은 다리 묵직함을 풀어줍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침에 첫 발 디딜 때 통증이 훨씬 덜하다. 밤에 다리가 안 무겁다. 이런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를 그냥 땀나는 곳, 냄새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부위에는 20개가 넘는 림프절이 모여 있어서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빼내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통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침 2분, 저녁 3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샤워하시잖아요? 그때 겨드랑이를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순한 비누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그 다음 팔을 머리 위로 살짝 들어 올리시고 반대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 방향으로 가볍게 쓰다듬어 보세요. 딱 1분만 해도 림프의 흐름이 깨어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 면역 스위치를 켜고 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녁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샤워하고 그냥 물기만 닦고 끝내지 마시고 수건으로 꼼꼼히 닦은 다음 가능하다면 드라이어 찬바람으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이 한 동작만으로 세균 번식을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시중 데오드란트 대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베이킹소다, 조금의 코코넛 오일을 살짝 섞어서 겨드랑이에 발라주면 땀샘을 막지 않으면서도 냄새는 잡아줍니다. 아니면 사과 식초를 물에 살짝 희석해서 면, 솜에 묻혀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안쪽을 눌렀다 떼듯 10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그게 림프 순환을 도와 몸 전체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겨드랑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 단순히 냄새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감기 잘 안 걸리고 오후에 무겁던 몸이 덜 피곤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벅지 안쪽이 뻐근하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 분 계신가요? 사실 이 부위는 단순한 살집이 아니라 혈관과 림프가 모여있는 순환의 교차로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씻을 때도 대충 지나가고 관리라는 개념조차 없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딱 5분만 챙겨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샤워를 마친 뒤 허벅지 안쪽을 반드시 완전히 건조해주세요. 이 부위는 습기와 마찰이 많아서 곰팡이나 염증이 생기기 가장 쉬운 자리입니다. 수건으로 꾹꾹 누르듯 닦아내고 여름철에는 통풍을 위해 파우더를 아주 소량만 발라주셔도 좋아요. 겨울철엔 파우더 대신 보습제를 얇게 기름칠하듯 바르면 피부가 마찰해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음은 속옷입니다. 나이 들수록 탄력이 줄면서 순환이 약해지는데 거기에 꽉 조이는 속옷까지 입으면 혈액과 림프가 더 막혀버립니다. 반드시 면이나 마 같은 통기성 좋은 소재,
그리고 허벅지 안쪽을 조이지 않는 여유 있는 사이즈로 입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속옷만 바꿨는데도 다리 붓기가 빠졌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지막은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침대나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맞대고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열어보세요. 억지로 꾹 누를 필요는 없고 편안하게 60초 유지. 이걸 2번만 반복해도 허벅지 안쪽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혈액이 잘 돌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원하시면 누워서 무릎을 옆으로 눕히는 동작으로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다리의 부종과 당김이 줄어들고 오래 앉아 있어도 허벅지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몸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앉아 있을 때 무겁다가 가볍다로 바뀌는 순간 그 차이를 바로 느끼실 겁니다. 혹시 하루 종일 어깨가 뻐근하고 머리가 맑지 않은 날 많으시죠?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시나요? 하지만 사실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순환의 막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과 두피는 우리가 잘 챙기지 않는 부위지만 신경과 혈관이 집중된 뇌와 몸의 통로예요. 단 5분만 챙겨도 머리가 맑아지고 밤잠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긴 손잡이 브러쉬로 등을 가볍게 쓸어내려 주세요. 방향은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이걸 1-2분만 해도 등에 몰려있던 긴장이 풀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나이 들수록 팔이 안 닿아서 등은 소홀히 하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다음은 두피입니다.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시원하지만 아프지 않게 눌러주세요. 관자놀이, 뒤통수, 정수리까지 골고루 2-3분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가 확 늘어나요. 실제로 두피 마사지 후 머리가 맑아졌다, 안개가 걷힌 것 같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샴푸할 때 같이 해도 되고 TV 보면서 해도 됩니다. 마지막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며 좌우 5회, 어깨를 크게 돌리며 5회, 그리고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3번. 이걸로 마무리해 주세요. 생각보다 별것 아닌데 끝내고 나면 목과 어깨가 훨씬 가볍고 심장이 안정되면서 몸 전체가 풀립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 목과 어깨 긴장이 완화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밤에 잘 때 긴장이 풀려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엔 머리가 개운하다는 걸, 저녁엔 몸이 편안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좋은데 이걸 매일 다 하라면 너무 복잡하고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사실 건강 루틴은 쉬워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지 않게 요일마다 한 부위만 집중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은 발. 하루 시작할 때 발가락 벌려주고 밤엔 따뜻한 족욕으로 피로를 풀어줍니다. 딱 5분 투자로 발바닥 통증이 훨씬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화요일은 겨드랑이. 씻고 말리고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림프 순환이 도와져 면역력이 받쳐줍니다. 단순히 냄새 관리가 아니라 몸 전체에 힘을 주는 루틴이 됩니다. 수요일은 허벅지 안쪽. 나비 자세 스트레칭으로 오래 앉아 생긴 뻣뻣함을 풀어보세요. 다리 붓기가 줄고 앉아 있는 게 훨씬 편안해집니다. 목요일은 등과 두피. 긴 손잡이 브러쉬로 등을 쓸어내고 두피 마사지로 머리를 맑게 하세요. 그날 밤 숙면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금, 토, 일은 자유 선택. 이번 주 가장 불편했던 부위, 혹은 특히 효과가 좋았던 루틴을 다시 반복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 몸에 꼭 맞는 맞춤 루틴이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모두 다가 아니라 하루에 하나입니다.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매일 성공할 수 있어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야 몸이 진짜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만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안전함입니다. 무턱대고 따라 하다가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먼저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꼭 이 4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통증은 경고등이다. 운동이나 마사지에서 시원하다, 풀린다라는 느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프다, 찌른다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온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직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억지로 버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편안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둘째, 내 몸 상태 먼저 체크하기. 당뇨, 말초신경병증, 피부질환, 항응고제, 복용 중이라면 족욕 온도나 마찰 강도를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감각이 둔해져 화상을 입거나 작은 상처가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의료진과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피부 문제는 예외로 두기. 피부에 상처, 습진, 염증이 있다면 그 부위는 당분간 루틴에서 제외해 주세요. 우선은 건조와 보호가 먼저입니다. 회복이 된 뒤에 루틴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작은 상처도 무시하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넷째, 이상 신호에 민감해지기. 루틴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이상한 저림이 생긴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잠깐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필요하다면 바로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신호일 때 대응하는 것이 결국 큰 문제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안전 체크리스트를 먼저 점검하면 루틴이 단순한 운동 흉내내기가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만한 주의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루틴을 시작할 때 가장 무서운 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몸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습관 때문이죠. 자,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째, 세게 혹은 오래 문지르기. 빡빡 문질러야 풀린다라고 믿으시나요? 하지만 이건 미세한 손상만 남깁니다. 특히 혈관, 림프가 모여있는 부위는 강한 압력이 아니라 가볍고 반복적인 자극이 답이에요. 시원함은 순간이지만 미세 손상은 오래갑니다. 둘째, 뜨거운 물 과신. 뜨거운 물이 피로를 풀어준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피부 장벽을 녹이고 심하면 저온화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따뜻하다가 아니라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기준이에요. 셋째, 샤워 후 축축한 채 속옷 착용. 이건 생각보다 큰 실수입니다.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은 습기에 특히 취약한데 축축한 상태로 속옷을 입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합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리고 통기성 좋은 옷을 입으세요. 넷째, 딱딱한 바닥 맨발 생활. 맨발이 편할 것 같아도 발바닥 지방 패드가 얇아진 시니어 세대에게는 무리가 됩니다. 작은 충격이 무릎과 허리에 그대로 전달되죠. 집 안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가 기본입니다. 다섯째, 하루에 다 하려다 3일 만에 포기. 처음부터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두피 전부 하려 하면 3일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요일별 한 부위 집중이에요. 하루 5분, 딱 한 곳부터. 그래야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좋은 루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5가지만 조심해도 꾸준히, 안전하게, 오래가는 루틴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가장 큰 적은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딱 7일, 단 일주일만 몸에 투자해보는 겁니다. 오래 할 생각도, 대단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단 7일이면 여러분은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발 관리.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혹시 아 하고 무릎이나 발바닥에서 신음소리가 나시나요? 오늘은 그 순간을 체크하세요. 아침에 발바닥 통증이 0점, 통증 없음부터 5점, 참기 힘든 통증까지 몇 점인지 적어두세요. 저녁에는 발 족욕과 보습 후 다리에 묵직함이 줄었는지 기록해 보시면 됩니다. 둘째 날, 겨드랑이 관리. 팔을 번쩍 들어 올렸을 때 얼마나 가벼운지 혹은 당기는 느낌이 있는지 점수를 남겨보세요.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는 부위가 아니라 면역의 관문입니다. 림프가 제대로 순환되면 감기 덜 걸리고 숨쉬기도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날,
허벅지 안쪽 관리.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 묵직함이 줄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밤에 잘 때 종아리가 덜 저린지 혹은 부종이 가라앉았는지도 체크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혈액과 림프가 지나는 대로이기 때문에 작은 스트레칭만으로도 놀라운 차이를 줍니다. 넷째 날, 등과 두피 관리. 오늘은 머리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날입니다. 샤워할 때 등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두피를 3분만 마사지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머리가 얼마나 맑은지, 잠드는 때 걸린 시간이 줄었는지 체크합니다. 기록은 간단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빨리 잠들었다. 플러스 1점, 이렇게요. 다섯째 날, 다시 발 관리. 첫째 날에 기록한 점수와 비교해 보세요. 아침에 첫 걸음을 뗄 때 발바닥 통증이 한 칸이라도 줄었는지, 혹은 저녁 다리 묵직함이 덜한지 체크합니다.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절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여섯째 날, 내 몸이 가장 불편한 부위. 이날은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두피 중에서 가장 불편했던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리가 자꾸 저리면 허벅지,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두피, 내 몸이 원하는 부위를 직접 들어주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 전체 복습.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모든 부위를 1, 2분씩 가볍게 돌아보며 복습해 보세요. 그동안 작성한 점수를 쭉 비교해 보면, 아, 내 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감, 기록 포인트. 아침 첫걸음 통증, 팔 올릴 때의 편안함, 다리 묵직함, 잠드는 때 걸린 시간. 이 네 가지만 0점에서 5점으로 적어두세요. 점수는 주관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을 통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이 작은 기록을 쌓다 보면 여러분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작심삼일이 아닌 평생 갈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복잡할까요? 아닙니다. 몸은 복잡하지만 관리법은 단순합니다. 하루 5분, 내 곳만,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네 군데만 바꿔도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습관이 몸을 바꿉니다. 아침 첫 발 디딜 때 통증이 덜해지고, 팔을 들어 올릴 때 시원하게 열리고, 다리 묵직함이 풀리며 밤에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남은 인생의 활력과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실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몸에 직접 물어보세요. 어디가 제일 불편하지? 그 부위를 딱 하나만 골라서 5분, 단 5분만 관리해 보세요. 자, 그럼 댓글 미션입니다. 저와 약속해 주세요. 나는 오늘 땡땡부터 5분. 이렇게 한 줄 선언 남기시고 7일 뒤에 다시 오셔서 체감 점수가 한 칸이라도 줄었는지 꼭 인증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침 발바닥 통증이 4에서 3으로, 잠드는 때 걸린 시간이 5에서 4로 여러분의 작은 기록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알덜당에게는 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가볍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야 덜 당합니다. 알덜당이었습니다.